안녕하세요. 증시 이야기를 즐겁고 알기 쉽게 들려드리는 양파남의 까도 재미있는 증시 이야기 진행을 맡은 장화전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번째 시간으로 환율 상승의 배경과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이야기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도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든든한 파트너죠. WM 사업부의 조영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M 사업부에서 WM 솔루션 업무를 맡고 있는 조영진 매니저입니다. 2026년 새해 첫 방송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매니저님, 요즘 뉴스만 켜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그리고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같은 기사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먼저 이 환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주 기본부터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환율은 경제지표 중에서도 사실 가장 어려운 지표입니다. 그만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아주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할 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선박 같은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죠. 네,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달러로 거래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환율이라는 숫자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뉴스나 자료를 보다 보면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처럼 표기 방식이 서로 달라서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환율을 적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환율은 적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어떤 통화를 먼저 표시하는지 그 순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몇 원이 필요한가요를 뜻합니다. 반대로 달러원 환율은 1원을 달러로 바꾸면 얼마인가요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이라고 하면 미국 달러 1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 돈 1,45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환율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우리나라 돈 얼마를 주면 미국 달러 1달러를 살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환율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고 또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달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결국 그 나라의 경제의 기초 체력, 즉 경기 펀더멘탈을 반영하죠. 정부 부채가 많고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면 그 나라 통화는 자연스럽게 약세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은 상대적인 통화 가치 개념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상대국과 비교해서 누가 더 잘 성장하고 있는지, 누가 더 높은 금리를 주는지, 그리고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인지가 환율을 결정합니다. 환율은 이런 상대 비교의 결과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율은 한 가지 이유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거네요. 듣고 보니까 더 흥미로운데요. 그럼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요인들을 하나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 성장률 격차, 무역 수지, 그리고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유출 같은 수급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첫 번째 요인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 우리나라는 2.5%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은 상황이죠. 이런 금리 차이가 오랜 기간 유지되다 보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금리가 더 높은 미국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을수록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겠죠. 원래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더 높은 수익률과 이자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자마저 미국이 더 높다면 굳이 불안한 신흥국에 돈이 머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려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수요도 최근 역대급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는 흐름이 강해지게 된 거죠. 네, 매니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 금리 차이만 봐도 돈이 왜 미국으로 움직였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말고도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성장률 격차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IMF 기준으로 보면 2024년 GDP 성장률은 미국이 2.8%, 우리나라는 2%였고요. 2025년 역시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지죠. 이런 성장률 격차는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반대로 원화에는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매니저님, 이런 금리와 성장률 요인 말고도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나라 무역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무역 수지입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달러가 국내로 많이 들어오면서 원화 강세 요인이 되고요. 반대로 수입이 더 많아지면 달러를 더 많이 사야 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외환위기 시절에 환율이 급등했던 이유를 보면 기업들이 달러를 벌지 못해 도산하면서 외환 보유고까지 바닥이 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고환율은 그때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원화가 달러로 환전돼 해외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인이 바로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요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는 원화를 사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투자금을 회수해 나가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되면서 환율은 올라가게 되죠. 최근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 확대입니다.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까지 해외 투자를 빠르게 늘리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흐름이 강해졌고 이런 수급 변화가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을 보면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크게 늘었고 결국 미국이 높은 금리와 성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니저님,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또 증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고환율이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물가 상승과 경제 양극화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국가가 아니라 결국 서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원화 약세가 심해질수록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은 개인의 일상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환율 변화가 곧 생활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해외 직구 비용은 물론이고 에너지 가격과 공공요금, 마트 장바구니 물가까지 전반적으로 비싸집니다.
그러면 소비는 줄어들고 내수 산업은 점점 더 황폐해져 일자리도 결국 줄어들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도 환율은 매우 중요한 변수예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수익을 올리는 수출 기업에는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원화로 바꿀 때 환차익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실적이 악화될 수 있죠. 이처럼 환율은 기업 실적과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우리 일상 속 물가부터 기업의 실적, 일자리까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환율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주신 조영진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증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오늘도 함께 외치면서 즐겁게 마무리해볼까요? 양파남의 까도 재미있는 증시 증시 이야기! 이야기!